퇴직금 3억을 아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과요? 아내는 떠났고 전 지금 반지하에서 폐지를 줍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인생 2막 저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인생이 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3살, 이름은 김선호입니다. 3월 살랑이는 봄바람이 불던 날 저는 35년을 다닌 초등학교 교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손수 접어 만든 꽃다발을 품에 안고 교장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떠나지 않으려 했고 선생님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한 분은 없었어요 라며 진심을 담아 인사를 해줬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35년. 저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 6시에 학교로 나가 밤 9시까지 불 꺼진 학교를 지키는 게 일상이었죠. 밤 9시까지 불 꺼진 학교를 지키는 게 일상이었죠. 토요일, 일요일? 그런 건 남 얘기였습니다. 교장이라는 직책 하나에 매여 아이 하나하나 이름 외우고 아픈 데 없는지 살펴보고 말썽 피우는 애들은 집까지 찾아가서 부모 만나고 그렇게 평생을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35년을 뼈 빠지게 일했지만 모아둔 돈 하나 없이 퇴직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투자로 다 날려버리고 이제야 남은 마지막 목돈이었죠. 한 달 20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는 아들 재원이의 결혼 자금은커녕 가족이 조금 넉넉하게 살아가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짓누른 건 아들 재원이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벌써 2년이 지났건만 취업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아이가 매번 불합격이라는 한 줄 통보를 받고 돌아올 때마다 그 표정은 점점 죽은 사람처럼 식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내 몸이 부서지는 게 낫지 자식이 무너지는 건 그건 지옥입니다. 부모가 느끼는 가장 깊은 절망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5년 동안 학교에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치킨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치킨집을 하겠다고요? 그 돈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요? 하지만 뜻밖에도 재원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해보면 안 돼요? 요즘 이런 치킨집 진짜 잘 돼요. 저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취업 실패에 주눅들어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빛낸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족이 같이 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 다음 날부터 재원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본사도 찾아가고 가게 주변 상권도 다 분석하고 인터넷에 성공한 점주의 인터뷰까지 모조리 읽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K치킨이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라는 브랜드였죠. 아빠,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본사 지원도 철저하고 매장마다 매출도 좋아요. 재원이가 들뜬 표정으로 설명하는데 저도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육자로 살면서 익힌 꼼꼼함으로 전부 체크해보니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연금 받아가며 조용히 살면 안 돼요? 그 돈으로 우리 전세나 좀 더 넓혀요.
왜 꼭 이렇게 위험한 길을 택하려 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35년간 다른 사람의 아이들만 가르쳤어. 정작 우리 아이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고, 이번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 재원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우리 노후도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어. 결국 저는 퇴직금 3억 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사업에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지만 저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평생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젠 기름 앞에 서서 치킨을 튀기기로 한 겁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마음 한켠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2달 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수도권 한복판 강남 역삼동 한복에 3억 원 들여 차린 K치킨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깔끔했고 간판은 번쩍였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꿈이 가득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준비하면서 재원이랑 같이 보낸 시간들은 참 눈물나게 소중했습니다. 아빠, 진짜 떨려요. 내일이면 우리 가게 첫 손님 받는 날이네요. 재원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고 저도 말은 안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 교실 살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장사꾼이 되다니 막막했지만 설렘도 컸습니다. 오픈 당일 오후 3시부터 정신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원이는 본사에서 배운 대로 치킨 튀기는 연습을 했고 저는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대까지 맡았습니다. 아내도 결국 매장에 나와 도와주기로 했지만 표정엔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치킨집이라니 나 꿈꾸는 거 아니죠? 잘 될 거야. 우리 가족이 같이 뛰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오후 5시 드디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퇴근길에 들어온 젊은 직장인이었죠. 사장님, 새로 오픈하셨어요? 치킨 냄새 죽이네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에 재원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저도 속으로 외쳤습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게 밖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주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근처 상인들까지.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찌들었지만 기분만큼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와, 여기 치킨 진짜 미쳤다. 내일도 올게요, 사장님.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칭찬받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장사의 재미구나 싶었습니다. 첫날 매출은 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첫날 매출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축하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원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대박 났어요. 이대로만 가면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신중했습니다.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처음의 성과에 너무 들뜨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원아, 좋은 시작이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야. 매일 같은 품질을 유지하고 손님들을 정성껏 모셔야 해. 네, 아빠.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로부터 한 달 저희 매장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일 매출이 늘어갔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을 기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이익으로 따지면 월 2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재원이는 주방에서 치킨을 담당하고 저는 홀 서빙과 매장 관리를, 아내는 계산과 청소를 맡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팀 같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일하니까 좋네요. 재원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아내도 처음에 걱정을 잊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매출이 오를 때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원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 실패로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취업해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아 보이고 아빠도 좋구나. 그때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35년간 남의 아이들만 돌보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가족을 위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퇴직금 3억 원을 투자한 결정이 옳았다고. 매일 아침 매장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치킨을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가족과 함께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풀리는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강한 곳에는 그만큼 어둠도 깊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성공의 달콤함도 잠시 4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손님이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요즘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재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매출이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처음의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가 상승이었습니다. 치킨 원료비가 올랐고 임대료도 재계약 때 10%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배달 수수료가 계속 오르면서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수수료와 포장비까지 생각하면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치킨값도 많이 올랐네요. 단골 손님마저 이런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수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재원이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안정화되고 일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재원아, 아직 영업시간인데 가면 어떻게 하니? 오늘 손님도 없는데 일찍 좀 들어갈게요. 이게 처음에 그 눈빛이었던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매장을 버티는 일상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치킨 튀기고 주문받고 계산하고 손님 나가면 바닥 닦고 쓰레기 버리고 모든 걸 제가 다 했습니다. 63세 노인이라 불릴 나이에 치킨집을 혼자 돌리는 게 이토록 고된 일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기름 앞에 서 있을 땐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닭을 하루 종일 튀기면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웃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로. 더 충격적인 건 재원이가 번 돈으로 무분별하게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사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가졌습니다. 재원아, 요즘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다. 사업 초기니까 조금 더 전략해야 하지 않을까? 아빠, 제가 번 돈인데 왜 그래요? 취업 못해서 눈치 보며 살 때가 그리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재원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업시간에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해서 다음날 지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재원아, 손님 앞에서 게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빠, 지금 손님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라고요. 아내도 이런 재원이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여보, 재원이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할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는 그래도 반성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나태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생긴 자만심 때문인지 아니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겸손했던 재원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에 재원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 사이 주문이 밀려서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주문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 혼자서 치킨을 튀기고 포장까지 하려니 손이 모자랐습니다. 재원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게임을 끝내야 한다며 5분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원아, 지금 당장 게임 끄고 일해. 아, 알겠다고요? 왜 그렇게 화내세요? 재원이는 마지못해 게임을 끄고 일을 도왔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매출 정리를 하면서 재원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재원아, 우리 처음 마음 기억하자.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공해 보자고 했잖아. 아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네 태도를 보면 실망이 크구나. 아빠는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해요? 어차피 아빠가 다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거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재원이는 이 일을 자신의 일이 아닌 아버지를 도와주는 일로 생각하게 된 걸까요?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언제부터 모든 책임이 제게만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재원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사업을 통해 재원이가 성장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렇게 저희 가족의 꿈 같았던 시간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이 독이 되어 가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7월의 무더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어서 평소보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원이와 함께 바쁘게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바쁘네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게, 오랜만에 예전 같은 느낌이다. 잠깐이나마 옛날의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원이도 오랜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고 부자가 함께 일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원이가 치킨을 튀기기 위해 바구니를 기름에 넣으려던 찰나 핸드폰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게임 알림이었을 겁니다. 순간 재원이의 시선이 핸드폰으로 향했고 그 틈에 손목이 꺾이면서 아, 재원이의 비명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재원이의 얼굴과 목, 팔까지 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원아, 재원아. 황급히 재원이를 붙잡고 찬물에 화상 부위를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 절반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불이 난 줄 알고 놀라서 매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기름에 화상을 입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재원이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물집이 잡히고 계속 아프다고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재원이의 모습을 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재원아, 우리 재원이가. 여보,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했어. 하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도와 3도 화상이 섞여 있어서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괜히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쳤잖아. 아내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면 재원이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원이는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매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을 새로 고용할 여유도 없었고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성형수술비까지 합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매장은 한 달 넘게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재원이가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고 트라우마 때문에 치킨 튀기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이 일 못하겠어요. 기름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재원이의 말을 듣고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폐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폐업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고 매장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권리금 3억 원은 거의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권리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1억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절망스러웠습니다. 3억을 투자해서 1억도 건지지 못한다니. 게다가 위약금과 철거비까지 합하면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가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화상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 인터넷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치료받으면서 너무 답답해서 투자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잃었는데? 1억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현기증이 났습니다. 화상 치료비로도 부족한 판에 투자 손실까지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킨집 폐업 손실, 재원이의 치료비, 투자 손실까지 합치니 빚이 3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는데 그 돈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언니 집 가서 지낼게요. 재원이도 데려가겠어요. 여보,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뭐든지 할게. 무슨 재시작이에요? 63세에 빚만 3억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재시작해요? 아내와 재원이가 떠난 후 반지하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방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35년간 모은 퇴직금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3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가족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차가운 반지하 방과 혼자가 된 저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줍고 오후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 줄을 서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폐지를 주어 하루 2, 3만 원을 벌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오늘도 나왔네.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4억 6천만 원의 빚을 갚으려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재원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도 이제 작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아버지께 정말 미안했어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재원이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인 상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한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권의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늦은 시작의 힘이라는 책이었는데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 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35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글쓰기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강의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수필 쓰기까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써봤어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 몰랐네요.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35년 전 교단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울 수 있다는 기쁨은 여전했습니다. 점차 소문이 나면서 여러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의료도 조금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폐지를 줍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멘토링에도 나섰습니다. 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패한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줄 수 있는 진짜 조언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의료와 멘토링비로 월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재원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죄송해요. 재원아, 이제 됐다. 우리 모두 그때는 힘들었던 거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용서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잃은 것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겠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패조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구나.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실패는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3세에 시작한 저의 인생 산막, 아직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